김현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악재가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 중단 소식이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만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지수는 모두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또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하락세가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3,67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33% 상승해주면서 4,141선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1%대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13,996선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지수도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상승 출발하더니 이내 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또 코로나19 상황 좋지가 못합니다. 어제까지는 500명대로 집계가 되더니 오늘 또 7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731명으로 집계가 된 만큼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은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은 0.1%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166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또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01% 소폭 하락하면서 1,0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에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0.02% 당부합세 0.04%까지 올라서면서 42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 303종목이 오르고 있고 523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506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757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개인은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58억 원, 그리고 개인은 182억 원을 사고 있습니다. 물량은 기관 투자자들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62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07억 원, 기관은 158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947억 원을 담아내면서 두 수급지체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입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 2위 종목에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장주의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 2, 3세대 5나노미터 제품을 동시에 출시를 하면서 TSMC와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 속에서도 0.6%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SK하이닉스는 어제 제가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짚어드렸는데요. SK텔레콤의 중간 지주사와 관련해서 오늘 이사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장중에 지금 SK텔레콤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두 종목의 주가가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 역시도 1%대 낙폭을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지금 장중에 1.73%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88만 3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차세대 신소재인 탄소 나노튜브의 2공장을 가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지가 또 나타나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남양유업의 재미있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면역 효과 증대에 이 유산균이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양유업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주가 조금은 더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양유업의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남양유업 지금 장 초반에 고가보단 그래도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13%대 강세를 보이면서
4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선주는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됐지만 18%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전자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한번 보시면요.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와 마그나의 합작 범위에 대한 애플카 생산 가능성이 또 보도가 되면서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 정도 내에서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5%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또 남양유업에서 나온 이슈와 관련해서 셀바이오텍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의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5%대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27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남양유업의 설명에 따르면 다른 발효율의 섭취를 해도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셀바이오텍의 유산균 브랜드인 듀오락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대원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 지금 장 초반 고가보다 빠지면서 음봉의 길이가 꽤 긴 모습인데요. 5%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2번 거래 정지가 이뤄졌는데 거래 정지가 풀린 시점에는 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원미디어는 달려라 한이와 영심이 등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영향 때문에 음봉을 형성하고 5%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DNC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 역시도 장 초반에는 빨간불이었지만 지금은 파란불로 전환이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은 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1%대 약세, 2%대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는 카카오 페이지에 웹툰과 웹소설 등 웹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상장을 계기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지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비트코인 가격 다들 보셨나요?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관련주인 위지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대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2,11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 업종별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입니다. 먼저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1%대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과 섬유 의복, 종이 목재, 화학 업종도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업종이 오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대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과 의료 정밀, 은행, 증권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입니다. 먼저 종이 목재 업종에서는 1%대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정보기기와 일반 전기, 전자, 인터넷, 통신 서비스 업종에서도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업종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과 비금속, 오락문화,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전거래보다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LG화학과 기아, 네이버는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 SDI와 SK하이닉스, 포스코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네, 갑자기 또 추워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영향 때문일까요? 우리 날씨 때문인지 우리 시장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더니 또 이내 하락 전환을 하고 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우리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비가 오고 또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비 오고 나니까 갑자기 또 추워졌는데, 근데 이런 시장 속, 이제 미국 시장은 사실 보면 또 상승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근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주식 투자자분들 대부분에 보니까 손실이 큰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보니까 손실이 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뭐 시장 탓을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올해는 뭐 시장이 좀 3,266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좀 다시 오르긴 했는데, 뭐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만 말씀드리잖아요. 작년은 이제 3월 이후로는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그랬죠. 네, 뭐 잠깐 9월, 10월에 잠깐 쉬다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작년에 3월 이후로 계속 거의 올랐는데 이 중에서도 10명 중에서 6명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보다 더 많은 수치인데요? 네, 뭐 62%가 작년 그 동학개미 주린이 분들이 손실이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 사람들, 새로 시작한 주린이가 10명 가운데 6명이 손실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존에 하던 분들은 통계에서 제외하고 그분들이 62%가량이 이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면요. 사실 1월에 만약에 시작했다. 1월에 시작했으면은 작년 1월에 시작했으면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1월에 이제 뭐 1,800, 2,000 가다가 확 떨어져가 1,4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1800에서 매수를 했다가 1400에 손절을 했으면은 손실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0명 중에 6명이 손실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조사 대상 그 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예요. 3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3월부터 최저점에서 10월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어요. 그랬죠. 자, 그런데도 62%가 손실이라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주식이 손해 보는 사람이 많구나. 이거를 또 새삼 느낍니다. 이게 종목 선택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종목 선택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종목 선택이 좀 올라갈 만한 주식들이 아니라 뭐 주도주를 또 못 잡으신 분들도 있고 주도주를 사실 안 잡아도 저는 주도주 사실 안 잡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도주를 안 잡아도 이제 좀 괜찮은 종목이라 그러면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해가지고 반등해서 치고 올라가는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이제 정보만 믿고 뭐 무작정 하다 보니까 손실이 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의 급락장이 저희가 지난해 연출이 됐는데 이런 급락장 속에서 과감하게 뛰어든 신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분들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작년에 많이 뛰어들었는데요. 평균 투자금이 1,000만 원 이하인 2030 뭐 이번에 또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일단은 1,000만 원 이하가 7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액 자금으로 하는 거죠. 77%가 이제 1,000만 원 이하고 23%가 새로 뛰어드신 분들이 1,00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령대도 보면요. 20대가 8%, 30대가 2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2030이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다. 최근에 이렇게 보일 수 있겠는데, 자, 근데 금액이 1,000만 원 이하가 77%가 이제 새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원래 기존에 하던 분들은 1,000만 원 이하가 4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좀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이 많았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소액으로 좀 젊은 2030이 좀 소액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대형주가 신규 투자자 대형주가 66%로 기존 투자자인 54%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겠고 재밌는 거는 여성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여성 투자자가 46%로 기존의 35%보다 크게 좀 늘어난 수치로 좀 판별이 되고 또 회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주식을 사고팔고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요거는 의외인 게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하면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 딱 사놓고 한 몇 달 버티고 막 계속 묵혀두는 1년, 2년 가져가는데 아니 근데
회전율이 좀 높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왜냐면 기존 투자자 옛날부터 하던 분들의 회전율이 6.5%였는데 네. 새로 시작한 동학개미들은 12.2%나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높을수록 빨리 사고 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했는데 중장기로 가져가지 않고 안 달라니까 자꾸 보게 되고, 그쵸. 뭐 HTS도 보게 되고 MTS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불안하거든요. 네, 계속 매도를 반복하게 되는, 네. 기존 예전 투자자보다 2배나 더 네. 많은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치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린이들의 투자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그러니까요. 네. 뭐 종합적으로 아까 그 기간 동안 네. 3월부터 10월까지 이 성과가 마이너스 1.2%로 나왔어요. 근데 3월부터 10월까지 마이너스.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에 1,457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다가 10월에 2,438까지 80% 지수가 올랐어요. 네. 80%나 올랐는데, 야, 이거 무슨 그 사이 80% 지수가 오르는데 시장 평균만 가도 80% 오르는 건데 시장보다 영 못 미치는 1.2% 손실. 평균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로 시작하신 네. 분들이.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래서 아까도 62%가 손실이 났잖아요. 네. 그럼 그래도 38%는 벌긴 벌었는데, 이거를 다 평균 매기니까 뭐 1,0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1.2%로 나와서, 제가 아까 그 통계 정확히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되면요. 4개 대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네. 20만 4,004명을 대상으로 매긴 네.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20만 명 이상의 신규 계좌 네네네. 증설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20만 명이면 신뢰가 간다. 네. 신뢰가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아무튼 지금 마이너스 1.2% 손실이 나고 있고요. 이 주된 원인이 또 뭘까요? 주된 원인 아무래도 네. 진짜 그냥 먼저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종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일단 그냥 들어가 보시는 것도 이유가 됐을 것 같고 네. 또 앞서 말씀하셨던 갑자기 이제 좀 불안해지니까 금방 팔아버리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이유가 됐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금방 팔아버리고 아까 그 회전율이 높았다 그러는데 네. 지금 증권사의 통계 매긴 바에 따르면요, 너무 잦은 매매, 네. 너무 매매를 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손절을 너무 빨리 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수수료도 사실 있긴 있잖아요. 네. 적은 금액이지만. 뭐 네. 세금 수수료 있고 또 이런 게 지금 너무 손절선도 너무 짧고 수익 익절선도 너무 짧고 이러면은 네. 결국은 빨리빨리 체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복권형 주식을 또 샀다. 복권형 주식.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복권은 솔직히 사면요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거의 뭐 내가 당첨될 확률은 뭐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으면 좋겠지만 될 네. 거라 생각하고 사실 아닐 거예요, 보통. 근데 네. 이 투자자들은 네. 복권형 주식을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주 있잖아요. 동전주. 네, 뭐 네. 300원, 100원 이런 종목들, 뭐 실적도 마이너스, 뭐 이렇게 영업이익 적자로 5년 연속 적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부채도 엄청 많고 이런 그것도 특히 어떤 분들은요 정리매매만 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리매매요. 정리매매가 이제 네.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 거. 네네.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정지됐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래 정지됐다가 일주일 동안 좀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매매 너네들 이제 얘 없어지는데 폐지하는데 그 전에 팔고 싶은 사람 다 팔아라. 그때 일부러 처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만 노리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은 월요일 날 들어와서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팔라고. 네. 근데 가끔 이게 대박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뭐 정리매매 첫 거래일 때 뭐 300원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막 900원까지 가고. 근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정리매매 때는 그게 없어요.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한가, 하한가 해가지고 30% 이게 제한이 그렇죠. 있잖아요. 30% 위아래가 있죠. 네, 근데 그때는 하루 만에 3배도 올라갑니다. 오. 하루 만에 막 이 300%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200%, 300%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냥 300원 하다가 갑자기 10원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90%뭐 이상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만 너무 선호하는, 그러니까 좀 빨리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급등. 네, 네. 빨리 이제 조급해지니까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단기 군집 거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다 심리적인 건데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좀 주식이 자기 마음대로 좀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신중하게 거래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뭐가 잘 될 것 같고 주변에 또 돈 벌었다는 사람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도 빨리 조급지 아니 내 친구는 네. 내 친구는 막 2배 벌었다는데 나는 10%밖에 못 벌었어요. 네. 이러면은 조급하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난 더 열심히 하겠다. 더 열심히 하는데 그게 또 매수 매도를 더 빨리 하는 거. 아. 이런 식의 자꾸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더 빨리 더 많은 네.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그런 네, 거죠. 꼭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매수와 매도를 솔직히 1년에 한두 번만 해도 돈 잘 벌립니다. 사실. 네, 1년에 한두 번만 매수해도. 왜냐하면 핵심적인 기간에 딱 매수했다가 1년 가져가서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매수도 네. 계속 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네. 번 나눠서 하고 또 매도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네. 주변에 통계 이런 거 보면요. 회전율이 좀 줄어들수록 더 수익이 높아지더라고요. 네, 진짜 이건 제 성향도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주변에 그런 통계가 있어요. 주식 이런 증권사 통계가. 근데 그러면은 회전율이 낮을수록 수익이 더 높아지는 그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회전율이 높으면서도 수익이 잘 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아까 뭐 20만 명, 30만 명 평균 냈을 때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약간 회전율을 좀 줄이시고 네. 핵심적인 종목 그리고 정말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이 막 좋아도 62%가 손실이 날 수 있다. 네. 작년 시장은 진짜 10년 만에 찾아오는 역대급 상승장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가님들이 저한테 돌아다니시면서 그러시잖아요. 돈 못 벌어서 바보라고. 앵커님한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만약에 하락장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더 못 벌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탓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신중하고 약간 더 회전율을 낮추는 그런 방향을 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시장에 지난해 접근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게 신규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약에 사셨다면 바로 파는 전략보다는 조금은 가져가시면서 한 템포 늦게 가신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셀트리온은 어제 치매 치료제 이야기가 이슈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짚어주세요. 네, 치매 치료제. 네. 상당히 좀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네. 또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셀트리온이 중국으로 또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바이오시밀러 공략에 또 상당히 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윤정원 사장이 지난 1일자로 셀트리온을 떠나서 중국 법인으로 적으로 옮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또 뭔가를 또 시도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치매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경구용이 아니라 붙이는 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북미 시장에 이어서 또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해외 판로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 엄청납니다. 중국 바이오 시장을 좀 장악하게 했는데 네. 2025년까지 시설 투자라고 2030년까지 직판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의 굉장한 또 포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가 코로나 그러면 예전에는 우한폐렴 그랬잖아요. 맞아요. 원래 이게 왜냐면 우한에서 생겨나가지고 맞아요. 자, 근데 이번 셀트리온이 우한시에서 지원을 받아요. 우한시에서 현지 법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한에서 또 중국 내 최대 규모인 12만 리터급 바이오 의약품을 또 신설을 해가지고 셀트리온이 상당히 또 여러 가지 근데 우한이 또 100% 우한 탓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어쨌든 새로운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치매 치료제도 하고 이런 것들 2025년까지 시설 투자하고 2030년까지 직판망을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긍정적이고 가격 경쟁력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가격 경쟁이 치열한데 현재 여러 가지 잘 헤쳐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한폐렴, 이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에 발이 묶였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또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건 중국 시장에서의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라고요? 네, 중국 바이오 시장 자체가 크더라고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게 또 네. 크죠. 왜냐하면 사람은 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결국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바이오 제약을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에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많은 인구들도 사실 생명 연장의 꿈이 있잖아요. 진시황처럼. 자,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중국의 바이오 시장이 매년 20%에서 25%나 성장을 합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야, 엄청난 중국 시장, 그러니까 규모도 큰데도 빠른 고성장을 바이오 시장, 고령화가 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래서 2025년에는 8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이런 규모가 될 것이다.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8년 기준으로는 2조 원 정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거든요, 중국이. 근데 이게 2025년까지 9조다.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4배에서 5배 성장하는 바이오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 공급을 위해서 대규모 위탁 생산 진행하고 여러 가지들 셀트리온이 치열해지는 이 바이오 경쟁을 넘어서서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난 2019년에 2월에 리툭산 바이오시밀러를 처음으로 허가하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약간 늦게 출발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같은 해에만 200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를 받았고 임상 시험에 들어가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중국 기업. 휴미라가 이제 저거죠, 셀트리온 거. 휴미라 거가 이제 20개가 중국에서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중국도 장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 상당히 또 셀트리온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호재가 더해지는 모양새인데요. 그런 만큼 주가가 급등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셀트리온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셀트리온이 약간씩 또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요. 그래도 이제 추세가 이렇게 좀 내려가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떨어지다가 이제는 또 이제 올라서는 많은 이동평균선을 상방 돌파해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 상에도 괜찮고 현지에 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생산 법인이나 시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상당히 좋고 또 그밖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뭐 아바스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서 저는 이제는 또 차트상의 흐름도 이제 상방으로 좀 돌아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는 좀 올라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어제 붙이는 치매 치료제 이슈도 나왔고요. 중국 진출과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호재가 계속 쌓이는 모양새인데 주가 역시도 지금 상방으로 약간 돌아선 만큼 한번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첨보입니다. 첨보는 유영민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바람이 불면서 햇빛은 쨍쨍하네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첨보 종목을 담으려고 하는데 깔끔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첨보는 182,10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17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배터리 수요 증가. 네. 네, 첨보 그러면요, 약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뭐 천엽 이런 거 생각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좋아하시나 봐요, 천엽. 천엽 맛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배터리 또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또 핵심적인 그런 주식이고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지금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판매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1분기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액이 1분기 첨보 매출액이 472억 원, 영업이익은 98억 원인데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36%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만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제품별로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해질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증설효과도 반영된 시점이 올해 3분기부터 돼가지고 이런 증설효과가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재무제표상에서 실적 발표할 때 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첨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첨보 차트 보시면요, 첨보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1월 11일부터 떨어졌다가 거의 이때는 이제 LG화학이나 아니면 SDI 등등이 다들 좀 떨어질 텐데 최근에 또 흐름이 좋아지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 지금 첨보가 배터리 관련주잖아요. 네. 자, 근데 최근에 다시 그 배터리
2차 전지 있잖아요. 네. 2차 전지가 또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또 모멘텀이 나타났죠. 네, 어제 LG화학, 이거 LG화학인데요. 네. 7% 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6.1% 네. 올라오고 완전히 좀 돌아서는 흐름이죠. 그리고 LG화학만 그런 게 아니라 SDI, 삼성 SDI도 뭐 네, 좋고 맞아요. 네. 또 SK SK 이노베이션도 네. 저거 끝나면서 저거 합의했잖아요. 합의했죠. LG랑.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추세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첨보도 뭐 첨보 개별적인 종목 상황도 괜찮은데 종합적인 다른 2차 전지 흐름들이 다시 한번 크게 1월부터 4월까지 눌렸어요. 3개월 동안 네.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 때문에 첨보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첨보는 배터리와 관련된 업체입니다. 최근에 또 배터리 관련해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주가도 긍정적으로 전망되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네. 네,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삼성 SDI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다르니까요. 네. 근데 삼성 SDI는 SDI 영어로 이렇게 써야 되고 그렇죠. 등록할 때 네. 이거 SDS는 한글로 써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삼성 SDS 그러면은 안 나오는데 막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써야 된다. SDS는 네. SDI는 영어로 쓰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상당히 또 삼성그룹에서 핵심적인 또 그룹이고 또 최근에 실적 모멘텀이 회복되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인수합병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가는 26만 원 등등으로 올라가고 NH투자증권도 올렸고 KB증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S 많이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IT가 좀 위축되긴 했어요. 자, 그렇지만 신규 프로젝트 집행 뭐 이런 것들 다시 정상 궤도로 되고 있고 클라우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네. 언택트 업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자,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매출이 이제 2조 9,3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당히 실적 부문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위축됐던 IT가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또 10%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고객 접점에서 쌓은 업종의 이 전문성 이거랑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어요. 신기술, 인공지능이라던가 블록체인,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 스마트 팩토리도 있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공장에 가보면요, 대기업들, 막 포스코나 현대 이런 공장에 가면, 삼성 공장에 가면요. 공장 직원이 별로 없대요. 네. 공장 직원이 별로 없고 다 기계가 이렇게 로봇팔이 다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게 스마트한 공장 만드는데 또 여기에 또 인공지능이 중요하고 근데 또 그 스마트한 공장을 관리하는 것도 또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 로봇이 막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고 근데 최종 이제 이 로봇을 최종 관리할 한 사람 인간은 또 필요하겠죠. 네. 인간 한 명은 또 필요할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삼성 SDS가 공장에서 이 비용 처리를 줄인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안과 물류 사업이 그동안 이 고객사 보안을 지켜온 기술력과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이 좀 더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도 그렇고 뭐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딱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네. 진짜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회사가 삼성 SDS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에 좀 더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삼성 SDS는 약간 뭐 인공지능, AI, 뭐 클라우드, 가상현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 SDS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S 화면 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좀 여기서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꿈틀거리는 상황이다 보시고요. 월봉은 보겠습니다. 월봉. 야, 월봉 보면 많이 떨어졌죠? 월봉.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 상장 이후로 좀 하락하는 시점이었는데 이제는 좀 올라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1차 파동 했다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 기간이 좀 길었어요. 2018년부터. 네. 자, 그래서 한 이 정도
이 정도 한 대략적으로 한 2027만 원 선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S 그러면요 상당히 이 재무 가치도 좋습니다. 재무 가치.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33%밖에 안 되고, 이거 유보율이 17,900%나 돼요. 유보율이. 17,900%.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또 이런 현금 흐름을 지니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5년 연속 흑자에다가 매출도 꾸준히 늘어납니다. 네. 매출 꾸준히 늘어나는 이런 성장형 기업이다. 성장형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주주도 여기 국민연금도 있고 자사주도 있고 삼성전자가 22% 보유하고 삼성물산도 17% 보유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9% 보유하고 이래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막대한 것들이 있고 이 PBR도 2.2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 놀라운 성장성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이다. 보통 이 정도 성장성이면 막 PBR 5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자, 근데 괜찮은 성장성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괜찮은 PBR을 낮은 PBR 저평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삼성 SDS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AI를 바탕으로 또 한번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으켜 보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삼성 SDS를 짚어봤습니다. AI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성장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지금 보합권 내에서 상승하는 추세가 조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우리 양대 시장인데요. 장 마감까지도 빨간불을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